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이고 구체적인 액션에 돌입한 건데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주 월요일 2월 5일이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개헌안을 마련을 해라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평창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개헌안 마련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2월 5일 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처음 그 개헌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1월 10일 신년사 발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 개헌이었죠. 개헌은 시간표를 더 돌려보면 지난해 5월 대선 때 후보로 나왔던 대선 후보, 지금은 거의 다 당대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다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실시에 대해서 공약을 했었던 거고요. 왜 문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2월 5일 올림픽 코앞에 다시 그 얘기를 꺼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막상 올림픽 시작하면 분위기가 샥 쏠려가지 않습니까? 한 2주 이상은 그냥 쭉 지나가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회 상황이 지금 개헌특위, 헌정특위라고 하나요?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위가 만들어져 있지만 그쪽 위원 구성도 제대로 안 되고 논의가 진도를 많이 나갈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국회의 논의를 존중을 하지만 국회에서 못할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도 정부안을 마련해서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1월 10일 기자회견 내용을 좀 한번 다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월 말까지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해서 3월에 발의할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더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어렵다 해서 정부가 준비하겠다는 거고요. 또 대통령이 1월 10일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 개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과정, 정부안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의 이제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요. 그걸 한쪽에서 이제 올림픽이 진행되겠지만 지금 이렇게 정책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죠. 2월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더 구체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국민에 의한 국민의 개헌. 그래서 국민개헌이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 신년사에서 밝힌 그대로 뭐 단 그 한 치의 틈도 없이 그대로 뚜벅뚜벅 가고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말까지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기가 어렵겠다는 견적이 지금 나오니까 이제는 나서야겠다. 그리고 표현은 곱게 했지만 국회가 하는 꼴을 보니 저 뭐 안 되니까 뭐 되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평창올림픽 분위기 휩싸이기 전에 이 중요한 국가적인 사안을 먼저 대통령으로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가되 개헌 준비는 준비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미션을 받은 사람이 이제 정혜구 정책기획위원장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했죠. 개헌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책기획위원회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위원회는 대통령의 직속기구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정부 부처와는 달리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될 핵심 정책과제들을 쭉 살펴보고는 그런 곳인데요. 일단은 첫 번째 임무로서 부여를 받은 게 개헌 관련한 것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준비 이전부터 사실 개헌에 대한 연구 작업들은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을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개헌 열차의 시간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13일에 국민 개헌 자문 특위라는 것을 그 기획위 산하에 만들고요. 이것도 자문특위, 개헌자문특위 위원장도 정혜구 위원장이 직접 맡는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13일에 특위를 출범하고 19일에 국민들의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겠다.
3월 중순까지 정부안을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겠다. 네. 이런 시간표가 나왔고요. 기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헌법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의 내용을 관통하는 그 한 장짜리 네. 정도 될 수 있죠. 이 총괄과 기본권 분과, 자치분권 분과, 그리고 권력 구조를 다루는 정부 형태 분과를 두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네. 또 하나로는 국민참여본부 형태로 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정부 형태 문과에 이제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기자들의 질문도 정부 형태 쪽에 많이 좀 쏠렸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언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렇지만 이제 국회에서 합의하면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일단 준비는 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최종적으로 이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 개헌 발의를 할 때 권력구조 부분을 대통령 그 개헌 발의안에 넣을지 넣지 않을지 이거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아무튼 그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준비는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준비는 하되 정부 안으로 가게 되면 정부 형태 권력구조 부분은 빠질 가능성이 크죠. 대통령도 정부가 안을 내게 되면 최대 공약수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치, 국민 기본권 향상 요 두 부분으로 합의가 최대한 합의가 정말 가능한 부분으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개헌안을 내놓더라도 네. 어쨌든 지금 완전히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국회에 이걸 던져놓고 네. 이걸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논의는 네. 사실 국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면 이걸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됩니다. 뭐 물론 이제 대통령 발의안에 대한 국회에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의 전에 네,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대통령 안을 갖고 이제 국회에서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국회의 짐이 툭 떨어지는 거죠. 네. 이걸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네. 좀 관심이 가죠. 발의가 되면 개헌안이 나오면 일단 20일인가요? 공고를 거치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이 절차가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고 그때는 이미 이제 여야나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그 발의안을 손보고 그러는 게 그건 안 아닌 되는 거고 거죠. 무조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반만 표명할 수 있는 거지 예. 대통령 발의한 개헌안의 내용을 고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또 국회에서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하고 다시 한번 던져서 우리 한번 논의를 해보자 뭐 네. 이렇게 하기에는 아닙니다. 헌법이 그렇게 안 돼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국회안이 나오려면 따로 절차를 밟아야 네, 됩니다. 네.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국회 제적 과반수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딱 네. 주체가 둘밖에 없고요. 그 안을 뭐 적당히 섞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네. 절차도 그렇고 시간상으로도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요. 대통령이 이제 개헌안을 냈습니다. 내면 그로부터 이제 표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국회가 다시 또 개헌안을 합의를 해서 내게 되면 또 하면 되는 거죠. 요 두 개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두 개에 대해서 하는 거죠. 물론 정치적으로 합의를 하면 네. 하나를 뭐 국회에서 폐기할 수 있겠죠. 네. 대통령이 또 이제 여당 소속이고 하니까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한 거는 아니지만 네. 헌법 규정에 따르면 네. 각각 처리하는 게 지금 옳은 절차로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어제 그 정혜구 위원장 네. 그 기자회견을 대부분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가서 다 취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고 네. 그래서 당연히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프레스센터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약간 국민개헌 네. 상당히 강조하는 느낌이다. 좀 그렇게 받았는데 네. 그게 맞나요? 일단 정책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이긴 한데 네. 청와대 내에 있지 않습니다. 네. 창성등별관에 따로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대통령의 의제이기 때문에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기자회견을 청와대 프레스룸에서 하게 되면 지나치게 청와대가 개헌 문제를 너무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을까 네. 이런 걸 걱정했던 것 같고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프레스센터를 이용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뭐 이런 걸 생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이제 앞으로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개헌안이 마련이 되면 뭐 지금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제 반발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이걸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스탠스를 보면 네. 어쨌든 그래도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니까 개헌 열차는 사실상 이제 출발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대통령이 이제 발의는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겠죠. 국민한테 이제 약속을 했죠. 네. 대통령 선거할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금 그냥 지켜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당하고 협상을 하는 것보다는 국민과 약속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시나리오가 복잡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걸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든 이건 국회에서 알아서 할 몫이다. 나는 국민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낸다. 이 수순에 따라 가고 있는 건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무슨 고단수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장기를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장기를 둘 때 되게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두는데 좀 약간 그 고수 세계에 가면 제일 무서운 게 그냥 단수라고 합니다. 네. 그냥 나는 그냥 길이 이거니까 이렇게 두겠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서 이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을까 막 분석을 하고 하다가 스스로 막 좀 혼란을 일으키고 발이 얽혀서 무너지는. 꼼수가 숨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꼼수가 숨어 있는 것처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꼼수에 능한 사람이 아니고요. 정치적 계산에 박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도 그런 단수 정치, 국민과의 약속을 나는 뚜벅뚜벅 이행해 나간다. 이런 절차에 따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야당 안에서는 막 혼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개헌 아니래도 좀 내놓고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하고 있고요. 조선일보에서 사설로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왜 개헌 안도 안 내놓고 있느냐. 아니래도 내놔라. 뭐 이런 얘기를 촉구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아니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방선거 끝나면 바로 그걸 하겠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변명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홍준표 대표가 뚜렷하게 왜 지방선거와 동시실시는 안 되는지 약속을 했음에도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사과를 하거나 뭐 해명을 한 적이 있나요? 뭐 사과까지는 안 했고요. 예. 약간 변명을 했죠. 대선 때 개헌에 대해서 깊이 생각 못 해보고 그냥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다. 그런데 개헌을 국민투표를 같이 하면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희석이 되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 이렇게 야당에 불리하다. 우리한테 불리하다. 불리하다. 뭐 이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죠. 아무튼 야당에서 실제로 좀 발이 얽히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걸 의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국민하고 약속을 했고 그걸 그대로 밀고 가는.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시나리오가 복잡하거나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뭘 이렇게 복잡하게 전망을 하고 뭐 이럴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가 개헌안을 내면 그 순서대로 가는 거고 국회가 개헌안을 내지 못하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개헌안이 국회에서 3분의 2 제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게 되면 국민투표로 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개헌 열차가 중간에 서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게 그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그 실제 그렇게 될 거고요.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개헌에 집착을 할까? 사실은 임기 초기에 대통령이 개헌에 그렇게 집착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개헌은 가급적 뒤로 이제 미루고 싶어하는 게 전직 대통령들의 공통점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가 좀 11월 정도에 칼럼에 좀 쓴 적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부산에서 민주화운동을 하고 야당을 했던 한 같은 게 있습니다. 1990년에 3당 합당 이후에 이른바 민주화운동 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산 사람들은 이제 무슨 배신자처럼 김영삼 전 대통령의 3당 합당 때문에 이렇게 몰렸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3월 대선 유세를 하고 다닐 때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피를 토하는 막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조금만 인용을 해드릴게요. 워낙 좀 강렬해서 그런데요. 기억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영남에서 민주당 하면서 서름받던 27년. 선거 때마다 지는 게 일이고 또 지면서도 민주당 깃발을 놓지 않았던 27년의 아픔. 기억하십니까? 빨갱이 소리, 종북 소리 들어가면서 김대중 노무현 지켰던 27년. 저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면 영남은 1990년 3당 합당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 자랑스럽고 가슴 벅찼던 민주주의의 성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무슨 경문 같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유세도 비슷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일치하는 거죠. 부산에서 민주화운동 한다고 저 전라도당 김대중하고 뭐 같이 뭐 당신들 빨갱이 아니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영호남 통합 또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건 정치인 이전에 어떤 인간적으로 대단한 원초적인 갈망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자유한국당하고 이제 우리처럼 뭐 정치부 기자들이 좀 간과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그대로 밀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 전망 기사를 쓰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보통 정치부 기자들, 정치인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여의도에 이 국한에서 보는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의석수로 보면 현재 자유한국당이 117석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3분의 2를 얻어서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빤한 길은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이 발의 엉킨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저렇게 빤하게 실패할 길을 가겠느냐. 말은 저렇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내가 개헌하기 어렵다라고 접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도 자유한국당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조건에서 그러면 과연 문 대통령이 그렇게 강하게 의지를 싣고 있는 개헌이 성공을 할 것이냐. 이건 또 따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기억에 국회 구조상 되게 어려운데 실제로 불가능에 가까웠던 일이 벌어졌던 적이 있죠.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시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 국회에서 탄핵안 가결되는 건 어렵다. 그러므로 탄핵이란 말을 함부로 꺼내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이론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기억하듯이 12월 9일에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 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촛불, 국민의 강한 지지, 여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가는 내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겠다 이런 위기감.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개헌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렇게 강한 지지, 압도적인 여론, 야당 자유한국당 쪽이 함부로 부결표를 던지기 힘들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좀 물음표예요. 그 박근혜 탄핵은 이제 상당히 정말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이제 공분을 쌓여서 정말로 촛불을 들고 자발적으로 이제 광장에 나온 것이고 개헌은 정말 좀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가치가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막 이게 막 충돌하는 그런 사안이어서 그렇게까지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so what? 나는 내가 국민과의 약속을 그렇게 내건 거고 그렇게 그냥 추진을 한 거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본 거겠죠.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6월 개헌 동시 투표가 상당히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는데도 6월에 안 되면 그러면 어쨌든 그 동력이 6월 이후에라도 남아서 그러면 연말에라도 개헌이 될까요? 자유한국당은 일단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선거 끝나면은 민주당에서 지도부 개편을 위한 전당대회를 해야 됩니다. 추미애 대표 임기가 8월 달에 끝나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 체제로 해서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잡아야 됩니다. 또 뭐 통합신당이나 이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각 정당 정치 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그 와중에 개헌 얘기하기 어렵고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개헌을 하자라고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다수 의견이고요. 네. 비주류 쪽은 이제 이원정부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반대입니다.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정부제가 다수 의견이고 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소수가 4년 중임제가 국민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권력 구조 갖고 이제 유인태 전 의원 얘기하는 대로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해보면 어떠냐. 지난번에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인터뷰할 때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당론 투표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당론은 모아지지 않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죠. 그럼 개헌이 안 되는 겁니다. 개헌이 이번에 6월 아까 이제 김보엽 기자 설명한 대로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최선인데 그게 안 되면 저는 당분간 개헌 어렵다고 봅니다. 그 시점을 넘어가서 다시 불씨를 살리기는 힘든 거죠. 그런 거죠. 예. 청와대에서도 좀 그렇게 보고 있나요? 어떻게 6월 이후 상황도 조금 아니요. 청와대 쪽에서는 6월 이후에 다시 개헌이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번에 합의한 정도에서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수준에서 개헌을 한 뒤에 이후에 다시 한번 개헌을 할 수는 있겠다. 단계적 개헌이죠.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좀 높아지면 그때는 권력구조에 대해서 포함된 개헌을 다시 할 수는 있겠으나 이번에 6월에 지방선거 동시 실시하지 않으면 이 애초 하려고 했던 것조차도 12월 개헌, 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개헌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권력구조를 뺀 개헌은 개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인 개헌을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구상을 한다고 해도 야당의 동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에 연말에는 개헌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네. 2020년 총선과 동시에 개헌. 그러니까 그때 시간표를 이제 다시 한번 다시 잡아야 되겠죠. 네. 2020년이면 지금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일단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또 문재인 대통령과 또 여야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개헌 시나리오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아마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면 어쨌든 31년 만에 공식적으로 개헌 발의권이 있는 주체에 의해서 나오는 첫 그 개헌안이 될 텐데요. 그래서 또 이제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겠죠. 네, 솔직하다, 액면 그대로다.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그리고 취임 직후 또 새 기자회견까지 개헌을 꼭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정말 빈말이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건데요. 이번 6월에 개헌이 되든 안 되든 구체적인 개헌안이 진지하게 논의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